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등 프로토의 중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2일 30일 해외 축구 5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스포츠 가족방은 24시간 100% 무료 공유 중이며 모든 스포츠에는 100% 정답은 없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께 적중이 아니라 수익으로 보답해왔다는 점 오늘도 책임지고 분석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AS 로마 제노아 경기 분석하겠습니다. AS 로마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3백 앞에 코네와 크리스탄테를 세워 전 후방 라인을 하나로 꿰는 구조를 만든다. 만일 코네와 크리스탄테는 최후방 수비 라인과 최전방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보여주며 공을 잡는 순간 지체 없이 전방으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두 선수는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 공격수 퍼거슨에게 직선에 가깝게 찔러 넣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세컨 라인 침투와 결합된 결정적인 어시스트 루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주축 멤버인 퍼거슨은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을 오가며 타이밍을 잡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코네와 크리스탄테의 박스투박스 전개와 만나면 마무리 상황이 자연스럽게 많이 열리는 구조다. 엘 샤라위는 왼쪽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인사이드 윙 역할을 수행하며 컷인 후 중거리 슈팅과 박스 안침투를 동시에 노리기 때문에 제노아 수비 라인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수비 전환 시에는 3백이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윙백의 라인 조절을 통해 블록 간격을 유지하고 코네가 한 발 더 내려서 수비 앞 공간을 막아주면서 세컨볼 경쟁력에서도 우위를 만들려 한다. 또한 로마는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로 들어오는 자원들이 템포 조절과 역습 한 방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어 경기 막판에 한 번 더 힘을 넣을 수 있는 벤치 파워가 뚜렷한 팀이다. 결국 AS 로마는 박스투박스 전개와 세컨 라인 침투 그리고 벤치 카드를 결합해 상대의 체력이 떨어지는 타이밍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는 흐름이다.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최전방에 로렌초 콜롬보를 세워 페널티 박스 앞 마무리를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콜롬보는 박스 안에서 한 번에 마무리하는 피니셔 성향이 강해 측면 크로스나 하프 스페이스에서 올라오는 컷백을 통해 슈팅 찬스를 가져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 선에서는 그랜베크가 하프 스페이스로 자주 파고들며 드리블과 볼 운반을 통해 공격 템포를 조절하고 필요할 때는 중거리 슈팅으로 수비 블록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스탄치오는 전형적인 열번 타입으로 전진 패스와 스루 패스, 세트피스 킥에서 강점을 보여주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는 커버 범위가 넓지 않다는 한계도 같이 드러난다. 문제는 더블 피벗 앞 공간 관리가 단단하지 못해 박스투박스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는 팀들에게 6번 존과 8번 존 사이가 쉽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대 중원이 수비 라인 앞에서 편하게 전진 패스를 시도할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질 때마다 제노아는 박스 앞 공간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어 왔다. 수비 라인은 위로 끌어올리면 뒷공간 커버에 불안이 생기고 낮게 내리면 박스 외곽에서 중거리 슈팅과 세컨 라인 침투를 허용하는 딜레마가 자주 나타난다.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서 이선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더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라인 유지가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도 이 매치업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AS 로마는 코네와 크리스탄테가 세로 축을 왕복하는 박스투박스 전개를 통해 퍼거슨과 엘 샤라위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제노아는 이런 박스투박스 빌드업 전술에 유독 약한 상성을 보여왔고 더블 피벗 앞 공간과 박스 주변 수비에서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는 흐름이라 오늘 경기에서도 라인 유지에 큰 숙제를 안고 들어간다. 전술 상성, 공간 관리, 그리고 후반 승부처에서의 벤치 카드 활용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이번 매치업은 AS 로마가 홈에서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로 보는 쪽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두 번째 경기 레스터시티 더비 카운티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홈팀 레스터시티는 4-2-3-1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세우지만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는데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방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측면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오며 볼을 끌어주지만 그만큼 뒤쪽 커버가 늦어지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바비 데코르도바 리드는 중앙과 측면을 모두 오가는 멀티 자원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연계와 침투를 동시에 담당하며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조던 제임스는 박스를 향해 강하게 침투하는 타입이라 타이밍이 맞을 때는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지만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을 경우 전환 상황에서 뒤가 비는 약점도 동시에 드러난다. 중원에서는 함자 차우두리가 태클과 대인 마킹의 강점을 보이며 1차 차단을 책임지고 있지만 팀 전체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혼자 버티는 느낌이 강해지는 편이다. 무엇보다 최근 레스터시티는 후반으로 갈수록 선수들의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더블 볼란치와 포백 사이 간격이 태평양처럼 넓게 벌어지는 불안 요소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부터 세컨볼 경쟁에서도 반박자씩 늦게 반응하고 상대의 직선적인 전진 드리블과 뒷공간 침투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늘어나고 있다. 공격에서는 전방에서 한두 번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수비 전환 국면에서 체력과 간격 관리가 흔들리면 경기 후반에는 버티는 힘이 크게 떨어지는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원정팀 더비 카운티는 3-4-3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3백과 더블 볼란치에 가까운 중원 조합으로 중앙축을 단단하게 세우는 스타일이다. 수비 시에는 윙백이 라인까지 내려와 5명이 폭을 좁혀서 버티고 공격 전환 시에는 다시 빠르게 터치라인 쪽으로 벌리며 상대 포백을 좌우로 흔드는 움직임이 돋보인다. 스트라이커 모리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이 뛰어난 전형적인 타깃형 공격수로 박스 안에서 수비수와 몸싸움을 버티며 등지고 받아주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한다. 모리스가 롱볼이나 크로스를 받아 떨어뜨리면 주변의 이선 자원들이 세컨볼에 반응해 슈팅 각을 만들거나 다시 측면으로 전개해 한 번 더 크로스 상황을 만들어내는 패턴이 잘 잡혀 있다. 브루스터는 뒷공간 침투와 박스 근처에서의 마무리 감각이 좋은 공격수로 타이밍을 한 번에 맞추는 움직임에서 위협적인 한 방을 갖고 있다. 특히 상대의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얻어내는 프리킥 상황에서 킥의 궤적과 정확도가 상당히 날카로워 직접 프리킥 한 번으로도 경기를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중원에서는 트래비스가 강한 압박과 활동량으로 중앙을 넓게 커버하며 상대의 열번 역할을 맡는 자원에게 거칠게 압박을 걸어 레스터시티의 이선 전개의 리듬을 끊어낼 수 있는 카드다. 이 구조 덕분에 더비 카운티는 수비에서 공을 따낸 뒤에 모리스를 향한 첫 패스만 정확히 연결되면 곧바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하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전환 패턴을 가져갈 수 있다. 레스터시티는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시작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드러나는 체력 저하와 공수 간격 문제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 더비 카운티는 모리스라는 확실한 타깃과 브루스터의 킥, 트래비스의 중원 압박이라는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 시간대가 늦어질수록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카드가 풍부하다.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는 구조와 체력, 전환 속도에서 더 준비된 팀이 승부를 가져가는 그림에 가깝고 그런 의미에서 더비 카운티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보다 자연스러운 접근이다. 세 번째 경기 코번트리 입스위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코번트리 포메이션은 4-2-3-1이고 라이트가 전방 최전선에서 폭발적인 침투와 마무리를 책임지는 구조다. 라이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속도를 붙여 뒷공간을 파고들며 한번 박스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수비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는 타입이다. 좌측의 메이슨 클라크는 라인 쪽에서 스타트의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에 능하고 박스 주변에서 컷인 후 강하게 감아차는 마무리 패턴으로 상대 풀백에게 계속 1대1 스트레스를 준다. 토르프는 더블 볼란치 중에서도 전진 패스를 담당하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맡으며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낸 뒤 사이드 체인지로 공격 방향을 빠르게 전환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코번트리는 이번 시즌 이미 54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2.34득점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전방 압박만 풀리면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되는 공격 템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토르프의 킥 정확도와 함께 반대쪽 파포스트로 파고드는 제공권 좋은 자원을 적극 활용해 두 번째 볼 상황까지 포함한 세컨볼 공격에서 득점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낸다. 수비 전환 시에도 더블 볼란치가 재빨리 박스 앞을 메우면서 라인을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상대 진영으로 볼을 밀어넣는 다시 몰아치기 패턴을 통해 홈 경기에서 압박감을 끊임없이 쌓아올린다. 이처럼 공격과 세트피스, 세컨볼 경합까지 모두 자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리그 1위를 질주하는 팀답게 선수단 전반의 자신감과 득점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배어있는 상황이다. 입스위치 포메이션은 4-3-3이고 아기레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을 동시에 책임지는 원톱 자원이다. 아기레는 체격과 피지컬을 앞세워 등지고 받는 볼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때문에 라인을 길게 끌어올린 채로 90분 내내 압박과 연속 스프린트를 소화하는 데에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우측의 펠리스트리는 스피드와 드리블이 좋은 윙어로 넓은 지역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며 경기 리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는다. 볼터치가 많은 타입이라 한번 기세를 타면 좌우 측면을 넘나들며 라인을 깨지만 반면에 볼을 잃었을 때 후방 커버는 다소 루즈의 측면 수비가 고립되는 장면도 자주 나온다. 아라스카에타는 전방 3선과 중원을 잇는 플레이메이커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방향 전환 패스와 스루 패스를 섞었으며 순간적으로 수비 라인 사이를 찢는데 강점을 보인다. 다만 중원 3명이 모두 공격 가담을 선호하기 때문에 볼을 잃는 순간 1차 압박이 실패하면 수비형 미드필더 앞 공간이 크게 열리고 포백이 뒤로 물러나면서 박스 앞에서 2번, 3번의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약점도 있다. 포백 라인은 빌드업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지만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과 센터백의 커버 간격이 늘어질 때마다 뒷공간이 동시에 열려버리는 문제가 시즌 내내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강한 압박과 세트피스, 세컨볼을 모두 한 번에 몰아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수비 블록이 90분 동안 버티느냐, 중간에 한 번 무너지느냐가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코번트리는 시즌 내내 보여준 폭발적인 득점력과 세트피스 파괴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 입스위치는 아길의 펠리스트리 대 아라스카에타의 개별 재능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사이에서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약점을 여전히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체력 전술 밸런스를 모두 고려하면 이번 챔피언십 맞대결은 코번트리가 홈에서 공격 주도권을 쥐고 승부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은 한 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네 번째 경기 노리치 와포드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노리치 시티 포메이션은 3-4-3이며 사전트가 전방 최전선에서 왕성한 압박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수행하는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트는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좋아 크로스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공략하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 치르나츠는 오른쪽에서 왼발을 안쪽으로 말아 들어오며 슈팅 각을 만드는 유형으로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1대1 돌파와 컷신이 강점이다. 미르코 토픽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등을 치고 공을 받아주는 역할과 동시에 센터백 앞에서 1차 방어선을 형성해주는 타입이다. 다만 측면 윙백들이 동시에 전진하는 구간이 길어지면서 토픽 앞뒤 간격이 벌어지고 세 번째 라인까지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리그에서 35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있어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 타이밍과 라인 컨트롤 모두 불안한 편이다.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지역 방어와 대인 마킹 전환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 세컨볼 처리에서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자주 보인다. 그래서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는 경기일수록 뒤 공간이 커지면서 수비 리스크가 더 크게 부각되는 흐름이다. 와퍼드 포메이션은 4-4-2이며 셰름고르는 190cm 안팎의 장신을 활용해 박스 안에서 피지컬과 제공권 싸움을 동시에 가져가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다. 셰름고르는 크로스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타점 높은 헤더를 만들어내고 등지는 동작으로 볼을 보호한 뒤 이선으로 떨궈주는 플레이에 능하다. 인스는 오른쪽 측면과 세컨 스트라이커 자리를 오가며 왼발로 안쪽을 파고들어 슈팅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위협하는 타입이다. 특히 인스는 간격이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인 후 중거리 슈팅, 인플레이 상황에서의 간접 세트피스 킥 퀄리티까지 갖춘 자원이다. 루자는 중원에서 빌드업의 템포를 조절하면서도 왼발로 전환 패스와 침투 패스를 정확하게 공급하는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루자의 킥은 코너킥 프리킥 모두에서 위력적이어서 문전에서 셰름고르의 제공권과 결합될 경우 세트피스 한 방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와퍼드는 사이드에서의 크로스뿐 아니라 이선 침투를 활용한 낮은 크로스와 컷백 패턴으로 세컨볼 경합에서도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팀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비 라인이 불안한 상대를 만나면 루자의 킥 퀄리티와 셰름고르의 피니시를 앞세워 효율적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노리치 시티는 사전트와 치르나츠를 앞세운 공격 전개가 나쁘지는 않지만 라인을 올릴수록 미들존과 박스 앞 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와퍼드는 루자의 왼발 킥과 셰름고르의 피지컬, 인스의 안쪽 침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상대 수비의 약점을 집요하게 건드릴 수 있는 팀이다. 따라서 수비 안정감과 전술적 효율성, 세트피스 한 방의 위력까지 감안하면 이번 매치는 와퍼드가 노리치 시티의 불안한 수비 라인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구도다. 다섯 번째 경기 버밍엄시티 사우스햄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버밍엄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공을 탈취하자마자 전방으로 볼을 뿌려주는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이다. 주축 멤버 스탠스필드는 등지고 버티는 역할과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움직임을 모두 소화하는 타입이라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고 이선이 침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그레이는 좌우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을 활용해 1대1 돌파를 시도하고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슈팅 각을 만드는 데 강점을 가진 윙어다. 백승호는 후방 빌드업과 전방 패스의 연결고리를 담당하는 중원 사령탑으로 압박을 벗겨낸 뒤 전방으로 찔러 넣는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으로 상대의 수비를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든다. 양쪽 측면에는 윙포워드와 풀백이 동시에 배치되어 있어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2대1 숫자 우위를 만들며 상대 윙백을 끌어내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이 구조 덕분에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움직임과 박스 근처 컷백 상황이 자주 나오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버밍엄시티의 공수 간격은 사우스햄튼보다 더 좁게 형성되어 있어 역습 전개 시 중원과 전방까지 볼이 전달되는 과정이 매우 매끄럽게 이어지는 편이다.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는 전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리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꾸준히 보여줬고 홈 경기마다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플레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사우스햄튼 포메이션은 3-4-3이며 후방에서 3백과 더블 볼란치, 양쪽 윙백을 활용해 점유를 만들어가는 구조다. 아처는 뒷공간 침투와 박스 안 움직임이 날카로운 공격수로 수비 뒷라인을 향해 타이밍 좋게 파고들며 마무리를 노리는 스타일이다. 아자즈는 라인 사이 공간에서 공을 받으며 짧은 연계를 이어가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한 번에 전방을 바라보는 패스 선택으로 템포를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프레이저는 좌우 측면을 폭넓게 오가며 크로스와 컷인 드리블을 모두 사용하는 윙어라 박스 근처에서 마지막 선택이 위협적이라는 장점을 가진다. 다만 기본적으로 측면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된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가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올리는 팀을 만났을 때 측면 수적 열세가 발생하기 쉽다. 3백 앞과 측면 하프 스페이스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의 방향 전환이나 빠른 역습에 대한 커버가 한 박자씩 늦어지는 모습이 반복된다. 공격 시에는 빌드업이 매끄럽게 풀릴 경우 세밀함이 살아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지고 롱볼 의존도가 올라가는 흐름도 자주 보인다. 버밍엄 시티는 포백과 더블 볼란치를 기반으로 공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측면 숫자 우위와 역습 전환 속도로 승부를 거는 팀이다. 반면 사우스햄튼은 윙백 한 명이 넓은 폭을 책임지는 전술 구조 탓에 버밍엄 시티처럼 측면에 2명씩 세우는 팀을 상대할 때 수비 커버와 간격 관리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 경기장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안고 들어가는 버밍엄 시티가 측면과 역습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승부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해외 축구 5경기 프리뷰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픽은 저희 가족방에서 매일 무료로 공유되고 있으며 조합픽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